차별금지법, 평등법이 통과되고 나면 유치원부터 동성애와 트랜스젠더가 정상이라는 교육을 시키게 됩니다. 백지 같은 마음을 가진 우리 아이들이 동성애와 트랜스젠더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안녕하세요. 보금한국TV입니다. 요즘 알패스라는 것이 논란이 되고 있죠. 대체 알패스가 뭐지? 처음엔 저희도 그게 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께서 알패스에 대한 제보를 해주셔서 조사를 해보니 이게 페미니즘, 동성애, 변태적 성적 취향 등을 독려하는 그런 큰 문제였습니다. 이 영상에선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할 알패스에 관한 이야기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알패스란 무엇인가? 알패스, 실제 남성 아이돌을 성적 대상화에 만든 소설을 말합니다. 알패스는 Real Person Slash의 약자 RPS로 한국에선 그냥 편하게 알패스라고 읽고 있죠. 슬래시란 동성애자들끼리의 커플링이란 은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알패스는 실존하는 아이돌 그룹의 실존 인물들끼리 서로 동성애 관계를 가진다는 상상의 내용을 적나라하게 표현한 야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엔 그림까지 첨부되어 만화같이도 나온다고 하네요. 예전에는 팬픽이라고 주로 불리다가 요즘엔 알패스라는 단어로 더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팬픽이나 알패스가 같은 걸 의미하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이 팬픽이라는 게 사실 1세대 아이돌 때부터 존재했었죠. 우혁은 거칠게 문틈 사이로 승호를 밀어 넣었다. 그리고 승호의 입술을 향해 돌진했다. 승호의 아얀 입술이 빨갛게 부어올랐다. 이러지 마. 너에겐 7년이가 있잖아. 그만 돌아가. 싫어. 왜? 넌 이제 나의 노예니까. 그런데 예전에는 내용상 금서처럼 쉬쉬하며 팬들 사이에서만 돌려보기 시기였다가 요즘엔 아예 대놓고 이걸 온라인에서까지 판매한다고 합니다. 왜 논란이 되는가? 알패스는 실존하는 특정 인물을 대상으로 쓴 성적 몽상소설로서 여기엔 성적 대상화, 성희롱, 성착취, 성폭행, 명예훼손 등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성범죄 행동입니다. 미성년자 아이돌들을 성적 대상으로 삼기도 하는데 이게 실제 아이돌들은 불쾌해한다고 합니다. 2016년 MBC 무한도전에도 팬픽이라고 해서 한번 나왔었죠. 당시 방송에서 유재석 씨가 읽었던 팬픽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갑자기 남탕문이 열리며 명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형이 어떻게 여기를? 이유를 알고 싶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오로지 명수의 목소리만 의지하던 준하는 갑자기 거칠거칠한 손이 자신의 어깨를 밀며 벽으로 밀어붙이자 소스라치게 놀랐다. 아 깜짝이야. 형 왜 이래? 누가 그렇게 방송에서 훌렁훌렁 벗으래? 아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형은? 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벗은 몸을 보이냐고? 아니 방송이니까 그렇지 형은 안 벗나 뭐. 지금 말대꾸 하냐? 네가 그렇게 가벼운 남자야? 왜 허락도 없이 몸을 보여주는 건데? 알패스 치고는 수위가 다소 낮은 내용이었지만 실제 당사자들은 방송이라 웃어넘기며 못 읽겠다라고 하면서 거북하다는 반응을 보였었습니다. 그런 알패스를 소속사나 아이돌 그룹들은 알면서도 그리고 불쾌하면서도 그냥 방치해 왔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알패스를 쓰고 그림을 그리고 유포하고 또 그걸 읽는 독자들은 나름 그 아이돌 그룹의 자칭 팬들입니다. 이들의 팬심이 그 아이돌 그룹의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런데 그 팬들에게 소속사가 강경 대응을 한다면 팬심을 잃게 될 게 뻔하고 그러면 직간접적으로 매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그냥 암암리에 알면서 내버려 둔 것이죠. 그런데 최근에 랩 배틀 프로그램인 쇼미더머니에 출전했었던 래퍼 손신바가 이런 알패스의 문제점을 공개적으로 디스해버리는 일이 일어났죠. 그러자 알패스가 문화생활이다, 개인적 취향이다 라고 알패스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들은 갑자기 이루다 AI의 성감수성을 얘기하면서 남자들이 AI 이루다를 성적 대상으로 본다거나
남자들이 여자 아이돌 얼굴을 딥페이크한 야동을 만들고 유포한다고 말하며 알페스의 문제를 덮기 위해 필사적으로 방어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런 논란이 뜨거워지면서 결국 알페스를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누가 알페스를 옹호하고 지지하는 걸까? 알페스에 관한 검색을 하다 보면 눈에 띄게 나타나는 게 바로 페미니스트들의 알페스 옹호 댓글입니다. 특히 트위터에서 많이 보이는 경향이 있더군요. 이들은 동성애 지지자들과 함께 연대를 이뤄서 알페스 방어전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나름대로 알페스는 개인적 취향이니 처벌하면 안 된다는 국민청원도 올리고 한국 남자들이 딥페이크 같은 거 하는 게 더 큰 범죄다라는 점을 여러 좌파 성향의 매체들을 통해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알페스는 딥페이크나 N번방 같은 남자들이 저지른 범죄와 비교할 수 없다라는 논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딥페이크, N번방, 큰 범죄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마찬가지로 실존 인물의 명예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특정 실존 인물들을 성희롱, 성착취하는 내용을 담은 알페스 역시 사회 악이고 허락돼서는 안 될 일입니다. 페미니스트나 동성애 지지하시는 분들께선 이런 알페스의 내용에 희열을 느끼실지도 모르겠으나 정작 그 스토리나 그림을 통해 성희롱을 당하는 당사자들은 분명 불쾌할 수밖에 없는 일일 겁니다. 요 몇 년 사이에 페미니스트 움직임이 거세졌는데 대체 뭘 믿고 그러시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가네요. 저는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알페스는 윤리적인 가치관에서도 죄악이지만 성경적 가치관에서 봤을 때도 죄악입니다. 성관계는 남자와 여자가 하느님의 축복 아래 결혼한 후 이루어져야만 아름다운 것이고 이 기준에 벗어나는 것은 모두 동일하게 죄입니다. 따라서 알페스같이 동성애를 미화하고 변태적인 성적 상상을 유도하는 내용은 글이 됐던 만화가 됐던 영상이 됐던 다 동일하게 우리 모두 반대해야 할 사항인 겁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해야 할 일은 바로 알페스 강력 처벌을 원하는 국민청원에 동의를 하는 것, 그리고 이 이슈에 대해 공론화하여 알페스를 옹호하는 집단의 이중잣대와 모순을 알리는 것입니다. 죄는 조그만 틈새로 들어옵니다. 이미 교회는 이 조그만 틈새를 너무 많이 사단에게 내어주었고 이 틈새를 통해 수많은 영역의 주권을 빼앗겼습니다. 이미 알페스라는 조그만 틈을 통해 교회의 다음 세대가 하느님의 진실에서 멀어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알페스의 문제를 공론화하여 알리지 않고 이에 가담한 자들이 처벌받지 않게 된다면 앞으로는 더 진화한 성착취물들이 우리 사회에 만연하게 퍼져나갈 것이고 교회의 다음 세대도 신앙을 지키기 더 어려운 시국에 들어설지도 모르겠습니다. 함께 알페스 강력 처벌을 원하는 국민청원에 동의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